필립 코틀러의 퍼스널 마케팅, 퍼스널 브랜딩의 파트 1을 읽고 있고요. 챕터 2, 높은 몸값 유지하기에 오늘은 헐리우드식 스타 만들기 모델의 확산, 브랜드로의 변신과 선행 과제, 이 두 과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헐리우드식 스타 만들기 모델의 확산. 영화, 네트워크, TV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헐리우드식 평판 전략은 전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한 인기 리얼리티쇼, 아메리칸 아이돌, 생활이 다소 문란하지만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선 브리니티 스피어스, 그 다음에 지역을 초월한 배우 윌리엄 스미스의 높은 호감도는 모두 헐리우드식 퍼스널 브랜딩으로 확장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이 세 브랜드는 헐리우드의 모델에 대한 대중의 지각과 보편화에 기억된다. 뉴욕에서 많은 PR 활동이 뻗어나왔지만 헐리우드식 PR은 어느 집단도 따라잡지 못할 만큼 잘 정립되어 확산한 인류에 있다. 지명도, 구축 개념이 범세계적으로 지각되는데 헐리우드 영화들이 씨앗이 된 한편 헐리우드라는 성장 동력에 힘입어 성장한 지원 시스템들은 지명도 구축에 관한 노하우를 세계로 확산시키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다. PR회사, 광고 대행사, 광고 담당자, 지역 담당 프로모터와 관리자처럼 헐리우드 시장에서 엔터테인먼트를 담당한 대리인들은 자연스럽게 엔터테인먼트 외에 여러 분야로 활동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 지명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자각, 그에 관한 전문성 확대, 이 두 가지 요인으로 헐리우드 모델이 확산되었으며 더욱 다양한 분야로 관심의 폭이 확대되었다. 광고 대리인, PR 전문가, 광고 담당자, 의상 컨설턴트, 이미지 디자이너들의 분야의 경쟁을 넘어 활동 범위를 확대한 지는 이미 오래다. 결과 헐리우드가 스타를 만드는 방식이 소산, 즉 분야의 한계를 뛰어넘어 높은 인지도를 창출하고 브랜드를 구축하는 이른바 다부분 시스템이 헐리우드 모델의 뒤를 잇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스포츠와 정치 분야에 이미 자리 잡았고 비즈니스, 종교, 과학, 인문, 예술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저가 항공사 에어 아시아의 회장 토니 페르난데스를 알리는 홍보 캠페인부터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사회참여 활동과 같은 일들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처럼 인지도 확대와 관련된 분야가 성장, 확대되고 그 수요가 충분히 따른다는 것은 헐리우드 모델이 여러 분야로 급속 확산되고 있음을 뜻한다. 배우 멜 깁슨의 프리미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제작비 3천만 달러가 들어간 이 영화의 전세계 박스오피스 수익은 6억 달러를 웃돌았다. 영화에 직접 투자하고 감독을 맡은 멜 깁슨은 브레이브 하트에 이어 두 번째 오스카상을 거머쥐는 영예를 얻었고 그의 세대로 대표되는 액션 배우로서 이름값을 증명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이야기하고 아랍어와 라틴어를 사용하여 R등급, 17세 이상 등급의 영화를 시장에 알리는 일이 깁슨의 역할이었다. 이 영화의 금전적 문화적 성공은 게릴라 마케팅의 사례 외에 스타의 브랜드가 어떻게 대중의 관심을 끌어들이는지, 스타의 브랜드가 아니었다면 관과되었을 논쟁 논리가 어떻게 부각되는지 잘 보여준다. 대중의 눈에 멜 깁슨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잘 연결되지 않았다. 이에 깁슨은 여러 토크쇼에 출연하고 언론 인터뷰에 나면서 종교 지도자를 만나고 다녔다. 그리고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와 영화를 연결시켰다. 즉 깁슨은 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해 일종의 참호전을 펼쳤다. 이 영화는 반유대주의, 폭력적 역사적 진실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을 힘입어 영화는 입소문을 타 자연스레 홍보가 되었다. 랍비, 기독교 지도자, 언론인들을 비롯해 헐리우드는 종사자들까지 멜 깁슨의 논쟁을 벌였는데 논란 자체가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결과가 되었다. 깁슨은 언론의 논쟁에 불을 붙이고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취했다. 깁슨의 노력이 없었다면 영화 수익은 얼마나 되었을까? 정확한 답을 내기는 어렵지만 수익이 상당히 줄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대대로 종교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다. 지금처럼 미디어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심한 시대를 높은 인지도는 대중의 관심을 끌어낸다. 깁슨의 브랜드는 모순된 의미를 수없이 접하는 대중에게 그의 영화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미디어에 등장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다는 대중의 신념이 이런 식의 흐름을 부채질한다. 널리 알려지지 않는 지방의 작은 미디어일지라도 업적을 증명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고등학교 풋볼팀의 쿼터백이 지역신문 머릿기사에 등장했는지를 두고 실력이 평가되는 꼴이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업적 자체보다 대중에게 업적이 알려졌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처럼 헐리우드식 스타 만들기 모델이 여러 시장에서 확대되었는데 각 지역 시장에서 보통 사람들의 이름을 알리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유명인으로 변신시키는 방법들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뉴욕시 홍보를 담당한 리라 슈리트먼과 사교계의 명사 리즈 코엔이 평범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나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지 실험해보았다. 젊고 부유하며 인맥이 탄탄한 두 사람은 저명한 PR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동전화부터 $1,000짜리 펌프까지 마케팅하지 않은 상품이 없을 정도였다. 이 두 사람의 이름도 없는 여성을 데려다가 유명한 디자이너의 옷을 입혀 상류층 파티에 데려가고 리무진에 태워 영화관과 극장에 데려가며 흔한 방법으로 언론에 그녀의 열정과 탁월함을 살짝 흘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 실험의 주인공은 옷가게 전문으로 일한 26세 영국 여성 앨리스 라킨이었다. 앨리스는 단기간에 가십성 기사를 쫓는 기자들의 눈에 띄었고 결국 보그는 그녀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인터뷰를 나누었다. 모로보나 앨리스는 스타의 반열에 들어선 것 같다. 그녀는 어떻게 그토록 빨리 유명세를 탈 수 있었을까? 앨리스에게는 그의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단지 보통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사교 파티에 참석하고 부유한 이미지를 드러냈을 뿐이다. 또 사교계의 갑부와의 결혼이 큰 요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앨리스의 변신을 담당한 라라와 리즈는 여러 기법과 인맥을 활용하면 유명인도 만들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결국 앨리스가 한 유명인사와 사랑에 빠져 그 남자의 결혼 생활을 파탄내어 뉴욕 사교계에서 조용히 쫓겨났지만 말이다. 이후 앨리스는 그 남자와 결혼했다. 아마도 앨리스의 프리미엄은 거기까지인지 모를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은 스타가 되기보다 유지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임을 분명하다. 지원 시스템 통해 아주 약간 조작을 가하면 옷가게 전문의 스타로 변신할 수 있는 반면 정치 분야에서 어떤 이런 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엔터테인먼트 차원의 스타 만들기는 정치인 만들기보다 거부감이 훨씬 덜하다. 그 밖에 과학계와 의료계와 같은 인지도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AIDS 바이러스 발견 공적을 두고 프랑스와 미국 학자들이 소송을 벌였듯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광기 어린 현상을 일으킨다. 퍼스널 브랜딩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에는 원래 모습 그대로 인지도를 구축한다는 건 운 좋게 발굴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발굴의 모델은 사라지고 양성의 모델이 도입되었다. 다시 말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가 인지도 높은 사람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스모 선수들에게 양성하고 러시아에서 발레리나를 양성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고등학생 인재은행, 아이스 스케이팅 학교, 체조 캠프 등을 운영한다. 수십 년 동안 여러 도시에서는 자신들의 영역을 브랜드화하여 상거래를 활성화시키려 했다. 도시를 대표할 사람을 선정해서 그 지역 특산물이나 자원에 대한 선전하도록 했다.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도시의 상징으로 여성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미인 선발대를 개최한다. 지역의 대표 과일을 들고 있거나 상을 줄 젖소 옆에 서서 또는 지역의 특산물을 들고 자세를 취한다. 화려하게 꾸민 무대 뒤에서 지역의 최고 미인을 소개하며 지역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선발된 미인을 지역의 매체에 등장시켜 지역과 지역 특산물을 홍보한다. 지방, 국가, 세계 등으로 지명도를 확대하기 위해 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나 오늘날 피그말리온 법칙은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낚시대회와 딸기축제 같은 행사를 다른 형태로 변모시켰다. 이런 행사에 나서는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미래의 낚시꾼들과 딸기 미인들은 초등학생 시절에 이미 재능을 돋보이며 여름 캠프에 물러가서 훈련받거나 미용에 신경 쓰기 시작한다. 이 어떤 곳에서는 세미나도 열리는데 마을 대표들에게 언론 매체를 활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마을을 대표할 만한 거나 마을에서 가장 독특하고 별난 사람들을 뽑아 연극을 가르친다. 필요에 따라 전문 연극인이 시범을 보이기도 한다. 축제 디렉터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인물들의 개성과 마케팅 컨설턴트들이 짜낸 마케팅 계획을 잘 조합하여 축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특산물 판매 시장을 만든다. 궁극적으로 축제 로고가 새겨진 용품, 티셔츠, 비치볼 등이 심야 TV에서 판매되고 지역 TV는 축제의 구경거리를 편집하여 방영한다. 부랜드의 변신과 선행 과제. 오늘날처럼 평판을 중시하는
풍토 속에서는 업적에 따라 몸값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명성을 추구하는 이들은 누구나 돋보이는 브랜드를 변신할 수 있다.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브랜드 가치가 금세 인지되는 시장의 환경은 명성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험이 된다. 이처럼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명성을 추구하고 결국 명성을 획득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값을 평가받는다. 여기서 이름값은 그들을 평가한 가치이자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려 지불하는 대가다. 그런데 이름값을 충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인지도를 높이는 기법들이 확산되면서 전례 없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경쟁 환경에서 이름값의 프리미엄을 높이고 유지하는 길은 무엇일까? 우선 이름값을 중시하는 사업 분야의 구조부터 파악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3장에서 소개한다. 네, 이제 챕터 2까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또 행복하세요.